스텝 1 원리 꼼꼼이에 나와 있는 개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인데요. 첫 번째 개념에서는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림 그래프 말 그대로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조사한 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바로 그림 그래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자료를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렇죠? 뭐 막대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냈다면 막대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이름은 그림 그래프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림으로 그릴 때에는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그 자료를 딱 조사했다면 그림을 나타낼 때 큰 그림을 사용할 거고 중간 그림을 사용할 거고 아주 작은 그림을 사용할 거야. 또는 나는 큰 그림 한 개와 작은 그림 한 개만 사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큰 그림은 뭐 사람일 때는 몇 사람을 나타낼 거고 아니면 이것처럼 뭐 무게일 때는 몇 킬로그램을 나타낼 거고 이런 식으로 작은 그림에는 사람일 때는 또 몇 사람을 나타낼 거고 무게로 할 때는 몇 킬로그램을 나타낼 거고 라고 약속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림 그래프를 잠깐 살펴볼까요? 자, 주어져 있는 이 그림 그래프는요. 지역별 쌀 생산량에 대해서 그림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생산량을. 쌀 생산량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때도 쌀 생산량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림을 선택해 준 거예요. 보면은 쌀 가마니 모양으로 그림 그래프를 그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생산량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큰 그림 한 개와 작은 그림 한 개만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큰 그림은요, 얼마를 나타낼 거냐면 한 개를 그렸을 때 10,000kg을 나타낼 것이고요. 작은 그림 한 개를 그리게 되면 얘는 1,000kg을 나타낼 거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역을 살펴봅시다. 자, 가지역을 보게 되면 큰 그림이 3개가 그려져 있고요. 작은 그림이 2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마을의 가지역의 생산량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큰 그림 한 개에 10,000kg입니다 라고 하였고요. 작은 그림 한 개에는 1,000kg입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큰 그림 3개이니까 32,000kg을 그림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무게를 적어서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림 그래프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그림은 눈으로 보았을 때 어때요? 그림은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를 찾아라, 가장 적은 데를 찾아라 라고 할 때 이렇게 무게를 전부 다 적지 않고 우리는 눈으로 딱 보았을 때 큰 그림이 많을수록 생산량이 많은 거야. 반대로 큰 그림이 없을수록 생산량이 적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어디야? 큰 그림이 가장 많은 거가 생산량이 가장 많은데 큰 그림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나 지역이잖아. 그래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나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생산량이 가장 적은 지역 어디야?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큰 그림의 수가 적을수록 생산량이 적다. 그럼 적을수록 생산량이 적은데 큰 그림의 수가 같으니 작은 그림의 수가 적은 곳. 그러니까 라마을의 생산량이 가장 적어요 라는 것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는 주어진 자료의 특징을 쉽게 나타낼 수 있고 통계적인 사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통계적인 사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잠깐 여기서 주어진 자료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내가 그림 그래프를 만들 거다라고 할 때 내가 조사한 이 자료와 관련이 있는 그림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제목을 읽지 않아도 이거 생산량인데 이거 가만히니까 쌀 생산량이구나 라고 쉽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획량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은 어획량을 조사했다라고 할 때는 물고기의 그림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림 그래프에. 또는 우리나라의 신생아 태어나는 연도마다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를 조사할 거다라고 한다면 아기의 그림을 선택하거나 또는 사람의 그림을 선택해서 연관성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학급별 우유 마시는 학생 수를 조사한다 라고 할 때는 뭐 우유의 팩의 그림을 나타내도 되고 학생 수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나타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조사한 자료와 그림 그래프는 연관된 그림으로 선택해 주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림 그래프는 간단합니다. 그래프인데 그림을 그려서 나타낸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